아, 잘 잤다. 아, 맞다. 가글 해야지. 약은 약사에게. 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이해부터 소금은 살균력이 강하고 염증을 잘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식재료인데요. 그래서 이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좋다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을 연하게 타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진하게 타게 되면 구강이 말라서 오히려 구강 점막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소금을 구해서 매번 소금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아서 꾸준히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소금물 대신 사용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미 만들어진 소금물인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염화나트륨 0.9%인 소금물인데요. 염화나트륨 화학식으로 NaCl, 즉 이게 소금이죠. 약국에서 한 병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도 소독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생리식염수입니다. 오늘은 생리식염수로 아침, 저녁 가글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생리식염수를 고르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편한 마음으로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됩니다.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어떤 것도 드시기 전에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면 건강에 엄청 유익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이 침 분비가 되지 않아 구강이 상당히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입안에는 유해균이 엄청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밤 동안 증식한 유해균까지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장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먼저 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면 입속 유해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침분비도 어느 정도 촉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식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입냄새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요. 그래서 약국에 오셔서 입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없냐, 좋은 약이 없냐, 어떤 물품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텐데 한 가지 원인이 혀에 끼는 백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이 백태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어서 입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해 주고 입이 끈적끈적하고 텁텁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입속 유해균이 충치와 잇몸병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입속 세균은 말초에 있는 혈관을 따라 몸속으로 들어와 혈류를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조직과 기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혈관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이것들이 축적되면 피떡,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그래서 입속 세균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속 유해균이 이 뇌로 침투하면 치매까지 올 수도 있는데요. 치주질환 원인균인 진지발러스균이 가끔 치매 환자 뇌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입속 세균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죠. 약은 약사에게. 자, 다음으로 가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입안에 머물었다가 오글오글 하다 뱉으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오글오글 하지 말고 이때 목구멍까지 좀 세척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오글오글오글을 하다가 최대한 머리를 뒤로 젖힌 채로 하는 거 있죠? 가가가가가 하는 거, 이렇게 목까지 목 가글을 해주시고 오글오글 하다가 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까지 가글 하시면 인후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뱉으시면 되고요. 가글 횟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마지막으로 생리식염수를 고르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일반 의약품인 생리식염수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야만 하고 약국에만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생리식염수는 멸균 처리가 되어 있고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사용해도 무해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 외품인 생리식염수는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보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작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이 의약 외품 생리식염수는 렌즈 세척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의약 외품인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글용 생리식염수는 반드시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일반 의약품이라는 건 약국에서만 판매가 된다 라는 상식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반 의약품 생리식염수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상처를 소독하는데도 생리식염수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상처를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 세포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코 세척 시에도 비점막에 닿아도 괜찮기 때문에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미 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고요. 천식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흡입액을 희석하는 데에도 생리식염수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 점막으로 스며들어도 괜찮은 게 생리식염수다. 그리고 심지어 혈관으로 주입할 수도 있어서 관류용 생리식염수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생리식염수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빼고는 서늘한 곳에 그냥 실온 보관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의약품인 생리식염수에는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 이 뚜껑을 개봉한 후에는 이틀 정도만 사용하시고 3일째에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리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내가 컵에 정수기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이것을 그냥 이틀 정도 방치한 다음에 다시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다시 드시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담겨 있는 생리식염수는 뚜껑을 개봉하면 이틀 정도 지나면 버린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 타입으로 된 생리식염수는 온 가족이 사용할 때 구매하시는 게 맞고 요즘 1인 가구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20cc 소포장된 일반 의약품 생리식염수 이것도 약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 타입이 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포장된 일반 의약품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를 가글을 하시고 아침을 다 드신 후에는 또 생리식염수를 가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치약으로 이를 닦으셔야 합니다. 생리식염수에는 계면활성제가 없어서 치아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후 양치질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분들에게 카톡이나 SNS로 꼭 공유해주세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약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